광숙을 정식으로 소개시키느라 장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동석이 물었습니다. 장모님, 광숙 씨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호텔에서 배달 다닐 때랑은 다르긴 하네. 그렇게 차려입고 나오니까 훨씬 낫더군. 자네 위신도 있는데 웬만하면 배달은 다른 사람 시키라고 하게. 거긴 남자 직원도 없나? 대표라는 사람이 꼭 그렇게 직접 다녀야 하나 보지? 장모님, 전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일에 열심인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누가 일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건가? 자네 정도의 위치면 사회적 위신과 체면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 텐데 말야. 자네같이 젠틀하고 완벽한 모습으로만 다니는 사람이 정말 변했네. 제가 변했다면 전 변한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구먼. 겉모습만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하는 동석에게 장모는 말을 끊었습니다. 내면을 보라는 말인가? 내가 신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내면을 어떻게 보겠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네. 마광숙 씨가 뭐 때문에 자네랑 결혼하려고 하는지 그 속을 어떻게 알겠나? 장모님, 저도 이 나이 먹도록 헛살았겠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겠어요.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젊은 나이라면 몰라도 자네 나이의 재혼은 연애 감정 같은 것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네. 그 말씀은 광숙 씨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음에 들 수가 있겠나? 뭐 하나 자네하고 걸맞는 게 없는데 애들 장래에도 도움될 만한 사람도 아닐 것 같고 그러네. 다시 말하지만 난 이 결혼 반댈세. 그 말을 들은 동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하는데 왜 장모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장모님을 내칠 수도 없고 설득하기도 힘든 상황이 난감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출근한 동석은 결제 서류를 펼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광숙에게 어제 수고했다는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장모님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별일 없으면 일찍 퇴근하지. 내가 자네하고 애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실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어제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광숙 씨한테 무슨 안 좋은 소리라도 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장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잘 처신해준 광숙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핸드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편 술도가 안채에서는 공주실이 미국에서 온 장모가 결혼을 반대하다는 광숙의 말을 전해 듣고는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네? 아니, 전처 장모가 무슨 자격으로 사위 재혼에 미주알 고주할 참견이야? 공주실의 말에 광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술도가에서 기계 좀 점검할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돼 하면서 나가려 했습니다. 광숙이, 너도 이제 재벌 사모님 될 텐데 그런 일은 부사장이나 김군 시켜. 네가 직접 하지 말고. 지금 미국 수출권 때문에 다들 바빠서 내가 하는 게 빨라요. 그런데 공장장님 시키라는 말은 안 하네요. 기계 같은 거는 공장장님이 더 전문이신데. 공장장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그리고 그 사람 마누라도 일찍 죽고 그 나이에 맨날 혼자서 밥 해먹고 사는 게 괜시리 짠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지 언제까지 공장장이 다 해주겠냐? 엄마, 요즘 이상한데? 저번에도 공장장님이랑 아빠랑 닮았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공장장님이라 뭐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그렇다는 거지? 광숙은 나 바빠서 빨리 가야 돼 하면서 술도가 작업실로 나갔습니다. 광숙은 고장난 증류기 밑부분의 배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꾸 헐거워지네. 혼잣말을 하며 손으로 나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광숙의 휴대폰이 울리며 화면에는 한동석 회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광숙은 여보세요, 동석이 오빠.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기계 안쪽에서 찌지직 하는 불길한 소리가 나더니 바로 옆 틈새에서 쉬익 하고 고온의 증기가 거세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광숙은 반사적으로 비명을 질렀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얼굴과 목덜미 가슴까지 훑고 지나갔습니다. 비명소리에 놀란 공장장과 김군이 황급히 광숙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장갑도 안 끼고 만지신 것 같은데. 광숙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화기가 강했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김군이 다시 광숙에게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눈 좀 떠보세요. 이거 큰일인데요. 그는 급히 얼음팩을 찾아 광숙의 얼굴 위에 조심스레 얹었고 고자동 공장장은 기계를 점검하다가 당혹스런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압력 밸브가 고장났었네. 아침에 점검했어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한편 전화기에서 광숙의 비명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선 동석은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외쳤지만 광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지 못한 채 듣고 있던 동석은 현장의 혼란스러운 소리에 놀라서 직접 차를 몰고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동석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광숙의 침대로 옮겨져 눈을 감고 있는 광숙을 보자 놀란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광숙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요? 공주실은 마침 가구점으로 일하러 나간 상태라 광숙이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동석은 그대로 광숙을 안아 들다시피 하며 차에 태웠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광숙은 얼굴과 목덜미 가슴 윗부분이 붉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상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수포는 없고 표피층 손상도 없네요. 다행히 눈도 직접적인 손상은 없습니다. 냉찜질과 연고 치료만 하면 곧 진정될 겁니다. 의료진은 광숙의 얼굴에 냉찜질 패드를 얹고 붉은 부위에 화상 연고를 바른 뒤 진통제를 주사했습니다. 눈에는 자극 완화용 점안액을 떨어뜨렸습니다. 며칠간은 세안이나 햇빛 노출은 피하시고 연고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광숙은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급히 와준 동석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동석은 그런 말 말고 마음 편하게 있어요.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히 해요 하며 광숙의 손을 꼭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박정수 여사는 독수리 술도가의 주소를 비서에게 물어본 뒤 광숙을 만나러 직접 술도가를 찾아왔습니다. 계십니까? 대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섰고 마침 사무실에서 영업을 마치고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던 오천수가 나와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천수는 순간 멈칫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 여사님 아니세요? 저 오천수 팀장입니다. 땡땡증권에 근무했던 오 팀장이요. 제가 많이 변했나 봅니다. 절 못 알아보시네요. 30대 때 뵙고 못 배웠으니까 그럴 만도 하시죠. 그제서야 박 여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오 팀장이라고요? 오 팀장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오 팀장 덕분에 내가 자산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내 은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이에요. 오 팀장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래도 오 팀장은 날 금방 알아봤네요. 천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별로 안 변하셨어요. 여전히 우아하시고 멋지십니다. 박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빈말이라도 고맙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 팀장이 여기 왜 있나요? 여기가 독수리 술도가가 거래처인가요? 아니요. 이제 여기가 제 직장입니다. 증권사에서 퇴사한 후에 이 술도가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천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과거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 팀장만큼 믿을 만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그 이후론 못 만났어요. 그 뒤로는 펀드 투자보다 미국 부동산으로 갈아탔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됐어요. 아무튼 오 팀장 만난 이후로 내가 대박이 났어요. 그 펀드 수익금으로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로 이어졌거든요. 미국에 급히 돌아가느라 고맙단 인사를 전화로만 한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언젠가 만나면 꼭 인사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네요. 천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야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무튼 잘 되셨다는 말씀 들으니 제 일처럼 기쁘네요. 사모님이 워낙 투자 감각이 좋으셨잖아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오 팀장 같은 전문가 못 만났으면 나도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땐 반토막 난 사람도 많았잖아요. 사모님이 재물복이 있으신 거였죠. 아무튼 지금은 한인들 사이에서 성공한 투자자로 신문에도 실렸어요. 천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웃었습니다. 와 사모님, 제가 뿌듯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박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 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 팀장은 어떻게 이 술도가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건가요? 천수는 잠시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저희 집이에요. 3대째 내려오는 독수리 술도가이죠. 할아버지가 시작하시고 아버지께서 이어받으셨고요. 그 다음은 큰형이 맡았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뒤로는 형수님이 술도가를 지키고 계신 거죠.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알겠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오 팀장 형수님이 혹시 마광숙 씨인가요? 천수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형수님을 어떻게 아세요? 박 여사는 천천히 컵에 든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마광숙 씨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어차피 알게 될 테니 말을 해야겠네요. 내가 한동석 회장 장모예요. 천수는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장모님이 계셨군요. 손주들이 있으니 한국에 들락날락하죠. 애들 장래 생각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천수는 혼란스러우면서도 놀라움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사위 여자친구까지 만나러 다니세요? 박 여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우리 손주들 장래를 생각해서 한서방이 아무 여자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좀 유난스러워 보이나요? 천수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사실 저희 형제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박 여사는 눈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한서방 같은 남편감을 어디서 구한다고 그걸 반대해요? 그러니까요. 처음엔 두 분이 너무 달라 보여서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형제들 모두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난 내 딸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었어요. 우리 형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결혼한 지 10일밖에 안 돼서 사별했으니까 이 집 떠나서 새 출발하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었죠. 실제로 저희 형제들이 나가시라고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은요. 큰형님 대신 이 술도가를 살려보겠다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대출까지 받아 이 술도가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게다가 장광주라는 새 술도 개발하셔서 미국에 납품까지 성사시켰어요. 며칠 전 미국에서 연락 왔는데 판매가 워낙 잘 돼서 추가 물량 주문 가능하냐고 묻더라고요. 이 모든 일을 형수님이 해내신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존경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사형제 모두 다 형수님을 친누나처럼 생각한답니다. 의리 있고 우리 형제들 모두를 품어주는 분이에요. 박 여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난 정반대로 들었는데요. 오 팀장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난 들은 대로 말해야겠어요. 어머니랑 짝짝꿍해서 모녀 사귀다니라는 그런 말도 오가더군요. 순간 천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사귀다니요. 도대체 그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런 말을 누가 했어요? 그런 소리 짓거린 놈체가 당장 찾아가서 목덜미를 꺾어버려야겠네요. 박 여사가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휴, 오 팀장도 그런 험한 말을 할 줄 아는군요. 천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니까 그렇죠.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발해야 돼요. 그딴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 박 여사는 잠시 당황하다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런 말 전하는 게 아닌데. 아니면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 여사는 일부러 화제를 바꾸듯 물었습니다. 그 장광주가 그렇게 맛있나요? 맛보려다 기회를 놓쳤거든요. 한번 마셔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맛 좀 제대로 보게요. 천수는 아직도 화가 안 풀린 듯 말없이 술도가 안 채 안으로 들어가 장광주 병 하나를 꺼내와 따라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번에는 절대 흔들지 말아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수가 따라주는 잔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향부터 천천히 맡더니 입에 머금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오, 소 굿. 이게 막걸리야 와인이야? 이렇게 고급진 맛은 처음이네요. 혀끝에 붙는 부드러움이 그냥 술이 아니네요. 칭찬에 기분 좋아진 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큰형이 써놓은 노트를 보고 밤낮 없이 연구하신 술이에요. 이 한 병에 형수님의 시간과 땀이 다 담겨 있죠. 박 여사는 술잔을 내려놓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광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지금 막 경험한 그 맛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그녀의 마음속 저울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온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박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광숙 대표는 왜 안 보이나요? 어디 갔어요? 천수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은 지금 병원 치료 받으러 가셨어요. 어디 아픈가요? 어제 밸브 점검하시다가 증기가 나오는 바람에 좀 다치셨어요. 박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크게 다쳤나요? 아니요. 다행히 심하진 않아서 며칠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라 하더라고요. 광숙과 함께 병원에서 돌아오던 동석은 술도가 사무실 소파에 장모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장모님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동석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웬일인가? 전일이 있어서 왔습니다만 장모님이 어째서 여기 계신 거죠? 마광숙 씨가 운영하는 술도가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와봤네. 왜 내가 오면 안 되는가? 자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동석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도가까지 찾아온 장모의 행동은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제가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장모를 차에 태워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동석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 여사는 이따가 저녁에 애들 오면 다 같이 얘기하면 안 되겠나? 저녁 시간도 다 돼가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따 저녁에 나가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사실 자네하고 격이 맞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네. 마침 어제 주선하는 사람에게서 마땅한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말하려던 참이었어. 내 얼굴 봐서 한번 만나보게. 장모님 괜한 일을 벌이셨네요. 왜 괜한 일인가? 오늘 독수리 술도가라는 곳 가봤는데 정말 영세하기 짝이 없는 업체더군. 마침 거기서 만난 오 팀장하고는 예전에 아주 좋은 인연이었던 사람이었어. 마광숙 씨가 오 팀장 형수라고 하더군. 오 팀장 말 들어보니 마광숙이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겠네. 그래도 일하다 다치고 화상 입고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 자네 내조는 어떻게 하겠나? 자네를 내조 잘할 사람, 격이 맞고 애들 미래에도 도움될 집안으로 알아봤네. 그러니 요새 말로 소개팅을 하든 선을 보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 동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분명히 광숙 씨랑 결혼할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자네는 내가 여태 한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건가? 저를 생각하시고 또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도 아니고 제가 살 사람은 제가 선택합니다. 더 이상 장모님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세요. 아무리 장모님이라도 이렇게 나오신다면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럼 어쩔 건가? 장모님이 술도가를 직접 찾아가셨다는 건 도를 넘으신 거예요.
저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삼가해주세요. 그동안 집사람 생각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장모님의 의견을 존중해드린 겁니다. 좋은 관계를 계속 맺고 싶으니까요. 앞으로는 광숙 씨 만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떤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또 한 번 오늘처럼 무례한 행동을 하신다면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장모는 눈을 삐딱하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래, 마광숙 씨가 내가 한 얘기를 곳에 전했나 보지?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닐세 그만하세. 전 광숙 씨에게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요. 말씀 안 해주시면 직접 물어보면 되죠? 자네랑 사귀기는 해도 결혼은 안 된다고 했네. 동석은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네요. 계속 제 결혼 반대하실 거면 미국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때 결이와 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대화를 듣고 멈춰 섰습니다. 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재혼 반대하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너희들 장래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 너희 아빠가 보통 사람이냐? 그런 아빠한텐 너희 엄마처럼 격조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렇게 막리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아빠 격이 떨어지는 거다. 너희 장래에도 별 도움이 안 돼. 너희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걸 잘 모르는 건데 나중엔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다. 결이는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옳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아빠가 선택하고 결정하실 일이에요. 잘 살지 못 살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마 대표님 만나보니 전 두 분이 잘 사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령 나중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건 아빠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빠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할머니. 곁에 있던 보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오빠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마음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박 여사는 잠시 결이와 보미를 방 안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호텔 경영은 어떻게 할 거니? 만에 하나 그 여자한테 호텔이 넘어가면 너희 미래는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봤어? 결이는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생각까지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나한텐 아빠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더 중요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빚만 있는 여자한테 너희 아빠 재산이 다 넘어가면 어쩔 거냐. 너희가 아직 어리고 순진해서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너희도 나이 들면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 거다. 결이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마음,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건 결국 아빠가 정하실 일이잖아요. 계속 반대하실 건가요? 박 여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우리 민서 대신 너희는 내가 챙겨야 돼. 결이는 눈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계속 이러시면 아빠랑 문제 생길 것 같아요. 할머니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동석은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장모를 불렀습니다. 장모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 돌아가 주세요. 자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민서가 보고 있다는 거 생각하게? 언제까지 애들 엄마 약점 잡아서 저를 휘두르실 생각이세요? 이번 주 안으로 미국 돌아가세요. 내가 안 가면 어쩔 텐가?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호텔에서 지내겠습니다. 보미가 절 위해 소개해준 교수도 제가 몇 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숙 씨는 제가 직접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괜한 수고 마시고 돌아갈 채비나 해주세요. 그날 밤 동석은 집을 나와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동석이 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박 여사는 돌아갈 짐을 싸던 중 두통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지병이 악화되어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광숙은 술도가이를 마친 후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자신을 반대하던 박 여사를 케어해주고 손발이 되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지 말라며 반기지 않던 박 여사는 매일 와서 정성스럽게 간병을 하는 광숙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광숙 씨는 왜 나한테 잘하려고 하죠? 광숙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가족이 다 미국에 있다고 들었어요. 이곳에서 외로우실 것 같아 왠지 마음이 쓰이네요. 제가 와서 많이 불편하세요? 박 여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편하죠.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내가 밉지 않나요? 광숙은 웃으며 네, 미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석 오빠 가족이니까 괜찮아요. 가족끼리는 그런 거 다 금방 잊어야죠. 광숙 씨는 오빠라는 말을 내 앞에서 그렇게 또 하고 싶은가요? 아, 오빠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습관이 돼서 저도 모르게 나오네요. 죄송해요. 제가 좀 눈치가 없죠. 그건 그래요. 그래도 광숙 씨는 밉상이 아니네요. 밉상이 아니라는 말 오빠랑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그랬군요. 하하하. 그리고 내가 두 사람 결혼 허락한다고 할 자격은 없겠지만 아무튼 두 사람 결혼 허락하겠어요. 정말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허락 안 해도 어차피 할 텐데 뭐가 감사한가요? 그래도 어머니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죠. 어머니라고요? 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마광숙 씨는 사람 마음을 사는 재주가 있어요. 이래서 한서방이 광숙 씨한테 빠져들었군요. 앞으로 마광숙 씨 결혼할 때 모든 경비는 내가 낼게요. 정말이세요? 아니에요. 왜 그걸 사모님이 내주세요? 아까는 어머니라면서 사모님은 또 뭔가요? 그럼 어머니도 말씀 놓으세요. 알았어. 앞으로 광숙이 민서 대신 내 딸 할래? 수양딸로 삼고 싶은데 어때? 정말이세요? 좋아요, 어머니. 그러자 박 여사는 내가 오천수 팀장한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이걸로 보답이 될까 모르겠네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병문안을 와서 병실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석과 결의보미는 다 같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회 따스한 이야기와 흥미진진한 전개로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사회 연장 방송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구성해본 스토리이며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